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깊게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감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감이 아니고 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주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사는 것이 아니네요. 요즘 서민들의 삶이 요즘 참 힘듭니다. 이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제일 큰 전환이 우리 교육감님 되시고 난 다음에 안 만나 주셔가지고 이제 광주의 안전을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우리 송 교수님은 안전이 부르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제가 방해를 해버리면 광주의 안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좀 뵙죠. 예, 자주 좀 뵙죠. 네. 네네. 요 7월 1일 날 취임 3주년이 되셨어요. 네네. 어떤 소감이랄까? 3년이 하루 같습니다. 정말 빨리 가버리네요. 그리고 정말 고통과 고민 속에서 잠을 몇 밤을 못 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겉은 멀쩡하고 이렇게 좀 평온한 척합니다만은 속으로는 상당히 곪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문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이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라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냥 표정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소주를 사드릴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다양한 실력들이 많이 지금 좋아지셨죠, 솔직한 얘기로. 예,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임 교육감님 때 잘해놓은 것 플러스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실력이 좀 부족했어요. 솔직히 공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력. 예, 학력이 좀 떨어졌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음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마음 아픈 아이들을 좀 보듬지를 제대로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국제화 지표. 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화 하는데 조금 약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교육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 미래교육이 조금 약했더라. 이런 4가지가 좀 약한 부분을 우리는 더 세게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첫 번째 실력을 좀 올리자 해서 이제 성적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죠. 그 공표만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요즘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단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을 경쟁을 부추기고 친구들 간의 의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권 측면에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방금 4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도 하고 굉장히 학력이랄까 그런 것도 여러 다방면에서 4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일으킨 것 같은데 주로 하셨던 정책들이 있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너무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실은 우리 거를 교육부가 벤치마킹 해간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공간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365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거 있었지 않았어요? 저 그거 얘기 들었어요. 중앙여고인가 어디 있어? 중앙여고도 있고 모든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조명도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몇 초마다 한 번씩 그 산소가 팍팍 나와서 이 머리에 두뇌를 이렇게 맑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365 스터디 카페인데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상표 등록을 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교육부가 이거를 가져가서 개별 맞춤형 스터디 이 공간으로 전국에다가 이걸 이제 뿌리겠답니다. 광주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거죠. 또 이제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1232명의 학생이 나갔어요. 대략 한 35개 국가에 나갔는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을 조금 더 강화하자. 저는 이제 문제의식이 이런 데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도대체 외국인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몇 개 국가나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개 국가 다인데 젊은 선생님들 할지라도 기관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외국에 똑같은
이 기관장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절대로 독일의 나이프치시 교육감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이 나온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광주가 한반도의 서남 쪽에 치우쳐 있는 조그만 이 촌동네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라도 탈피시켜주자. 그래서 나온 게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아주 최고로 인기 짱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저희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17개 시도 중에 네. 교육청 중에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유일한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견학만 하고 오진 않는다. 네. 주제별로 이제 다른 나라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환경 위기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아이슬란드하고 덴마크를 갑니다. 덴마크는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이고 아이슬란드는 빙하가 있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보러 가기 전에 뭐를 하는가? 네. 일단은 K-팝, K-댄스 2개는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다음에 5.18 프레시먼 이거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 하나는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아이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우리 문화도 얘기해. 우리 문화도 보여줘야 되고 너무 좋네요. 5.18도 소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를 그것만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베리 나이스네요. 예, 정말 그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 동부로 간다면 아이비리그를 다 돌아다니고, 실리콘밸리를 가는 거고, 네. 호주를 가는 거고, 덴마크, 노르웨이 뭐 다 가죠. 우리 또 프랑스, 독일, 심지어는 탄자니아에 아이들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가면 방금 얘기하셨는데 K-팝도 좋은데 태권도복 입고 그거 합니다. 고려장 딱 해버리면 그거 합니다. 뻑 가는데. 예, 뻑 가버려요. 합니까? 예. 저도 앞서가고 계시네요.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네. 애들 그 도복 입고 이거 해주니까 네. 애들 놀려버려요 다. 애들이 네. 그 태권도에 그냥 품새 네. 뻑 가던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사물놀이도 갑니다. 독일 그 디셀도르프의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월요 장미 축제라고 있어요. 거기 월요 장미 축제는 한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사물놀이 퍼레이드 쫙 6km를 사물놀이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 뒤에 박수 치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다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재난안전을 하면서 네. 사실은 태풍, 홍수, 지진, 화재 여러 가지 산불 이런 것들을 생기면 일본은 어떻게 하지? 그렇지, 미국은 그렇지. 어떻게 하지? 독일은 예, 어떻게 하지? 예, 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좋은 제도라든가 그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예. 지구촌 시대에 그렇죠. 글로벌하게 키우겠다 아이들을.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하나의 언어보다는 두 개의 언어를, 하나의 문화보다는 두 개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더 글로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세계로 간다. 이겁니다. 사실은 외국에 가서 보면 가장 글로벌한 것은 가장 로컬한 것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죠. 그것을 우리 그러죠. 교육관님이 네.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네, 네. 책 많이 읽은 애들 있죠. 네. 책 많이 읽은 애기들은 네. 골라가지고 또 어디를 보내냐면 네. 괴테를 만나러 독일을 갑니다. 독일. 예,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분이. 올해는 어디를 갔냐면 해밍웨이를 만나러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 이야. 몰로라고 하는 단편 작가 캐나다에. 네. 그래서 그 미국 동부를 다 왔다 갔다 해온 것이 올해.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1년에 500명 정도 나갑니다. 우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또 뭐예요? 우리 애기들이 여기서 그거 하잖아요. 저기 야외 버스킹. 예, 예. 동서남북 광산구에서 야외 버스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승한 애기들. 교육관님 예. 의견 드려야 되겠다. 우승한 애기들은 예. 뽑아가지고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을 또 해요. 예. 여기서 또 뽑힌 애기들은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예. 보스턴, 뉴욕 그 실용음악 예. 요람 예.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줄리아디 음대에 들어가서 강의 듣고 이야. 보스턴 음대에 들어가가지고 연주하고 카네기 홀에 들어가가지고 연주하는 걸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브로드웨이 쇼 보고 그리고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스트리트 거리에 네. 거기서 5.18 프레시먼 하고 그런 혜택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안 되는 거죠. 나 저 다시 중고등학교로 다시 갈래요. 그렇게 오시면
호주로 4주 동안 취업 저기 워킹 홀리데이로 취업 프로그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야, 요즘 정말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이라는 게 아닌 게 찾아내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광주에서만 합니다. 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예. 이런 거 찾아내려고. 글로벌 리더 이거는 진짜 대박. 예, 대박입니다. 베리 나이스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학생들 반응 어떻습니까? 아이, 당연한 저기 것 같죠. 당연히 좋죠. 부모님들이 더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 거기에 뽑히려고 네. 학원을 몇 주씩 댕기는 애들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뽑혀서 미국 간다고. 이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광주시 교육감님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더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기초 학력 네. 소위 네. 기초 학력은 국영수 이런 것들 네. 또 초등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 네. 네,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읽기 쓰기 세마기를 측정을 하는데 문맹률이라고 아시죠? 아하. 지 이름을 네, 네. 못 쓰고 네. 읽지를 못한 애기들. 네. 그런 애기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광주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모두가 다 지 이름을 쓰고 읽을 줄 알아. 즉 기초 학력 미달률이 1%가 안 된 도시가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합니다. 네. 기본은 잘한다. 근데 수학과 과학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수학, 과학 할 때 수포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수학은 위계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수학을 못한다. 네. 그러면 학습 결손이 누적이 돼가지고 갈수록 수학을 못 해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재미가 없게 되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수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의 고민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 화학 주기율표 외우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엘 리베기시 나바시 인왕영화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화학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이 과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학과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수학을 못하면 직업 선택의 폭도, 대학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모두 다 일타 강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도 진짜 주기율표 그거 수엘 리베 분탄 뭐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문과요. 문제는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정서 행동 이상 뭐 이런 또 문제점들이 학교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학생과 관련해서는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의 부적응,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이나 교권 침해나 이런 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관계에서 옵니다. 이게 다. 모든 관계죠. 학교 폭력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사회성의 이 사회성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집에서 혼자 자라던 이 애가 굉장히 개별성이 두드러지게 자라던 애가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단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여줘야 되는가 없이 해주면 제일 좋고 선생님들에게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참말로 이 학생들 그 싸운 거 보면요 학교 때 다닐 때 안 싸웠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때리고 사람을 다닌다, 때렸다는 얘기. 아니 저는 아니, 피해자 알아서도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맞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한번 좀 이 때려가지고 이겨볼 수 있을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다 농담입니다 이거 지금. 아니 진짜 우리 때도 학폭이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이 사전 예방도 부족했고 네. 그다음에 이 학폭이 일어났을 때 처치 네. 이것도 부족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회복
이 학폭을 회복하려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상담 받아야 할 아이들은 상담도 좀 받아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애들은 좀 치료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처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 조치한다랄까, 뭐 전학을 간다랄까, 뭐 퇴학을 당한다랄까 이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이 극복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신경정신과 그리고 대형 병원에 연계를 해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래서 이제 예방과 사후 조치와 그리고 치료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이렇게 돌아가야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됩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물론 이제 스쿨 폴리스 제도다 해가지고 스쿨 경찰 제도도 있고 학폭 심의위원도 있고 또 학폭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두고 하는데도 줄어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해주는 사람 나온다면 노벨상 받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이런 대화들이 너무 많이 단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 앵커님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사회가 정말 삼강오륜도 막 물고 나면 서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은 집에서 짜장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간에 라면을 먹든지 제가 넛쇠로 된 우리 어렸을 때 상수저가 있었거든요. 집안에 제일 어른이 넛쇠 숟가락을 들어야 나머지 식구들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김도 이제 제일 아버님이 숟가락을 놔야 그걸 이제 김을 먹었지 어디 감히 가난해서 김이 없었던 그런 집에서는 어떻게 수저를 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버님이 딱 이제 다 식사 다 드시고 일부러 김을 먹고 싶어도 몇 개 남겨 놓으시면 이제 그걸 딱 숟가락 넣으시면 할머니가 그거를 딱 8등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시 사는 사람들은 4등분이었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8등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은 등분이 안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 부를 과시하시면 안 된다 제 얘기죠. 아니요 가정 형편이 엄청 안 좋았다니까요. 그 교권 침해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심각하죠.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히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자살을 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그리 했습니다만은 민원이라고 하는 거 특히 선생님들은 마음이 여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선생님인데 착한 사람들이죠 보통.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동료 교사들로부터도 받고 학생들로부터도 받고 학부모로부터 받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냥 사회 룰에 상식적인 룰에 따라서 그 대시를 해버리니까 이 선생님들은 감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두 번째 이제 힘든 게 학생들로부터 오는 모욕감 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선생님들은 자존감 하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이 크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 그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 하나 먹고 사는데 그게 상처가 가버리니까 굉장히 크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미래를 가르치는 우리들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옳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을 다시 세워줘야 되고, 그럼요.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고, 또 선생님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봐줘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광주형 교육복지 모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광주형 교육복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복지는 이런 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사회 계층이 어느에 속해건 간에 공교육 제도 속에 들어가면 일단 학교 다닌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사회나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을 사는데도 네. 교복을 사는데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쓰는데도 네. 대학 입시 원서를 내는데 원서 때라 할지라도 네. 이런 돈은 다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출발한 게 광주형 교육복지입니다. 근데 너무 다만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려고 전부 신문도 하고 돌리고 우수도 배달하고 했는데 야 그때 네. 신문 돌리고 네. 그때 신문 던진 사람이 우리 송 교수님이었습니까? 신문 배달할 때요. 저는 그걸 뭐 잊어버렸네. 거기 무슨 신문 이게 배달소인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이 얘기를 지시하기 전에 앞에가 뭐 욕설이 나오고 끝나고 나서 또 욕설이 나오고 욕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근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싹 지워버리고 안 쓰는 거 보면 참 용합니다. 개화천선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광주형 교육복지가 뭐하고 문제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거기 때문에 네. 복지제도가.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이 선별적 복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주고 어떤 아이는 주지 마라고 이렇게 라인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주면서 네. 1인 자녀와 2인 자녀와 3인 자녀를 조금 차별해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네.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다시 아마 전환될 거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을 다 연 100만 원씩 이걸 꿈드림이 교육복지라고 그러는데요. 연 100만 원씩 전부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또 화제를 바꿔서 우리 광산 교육지원센터를 이번에 열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거? 광산구가 인구가 이제 전국에서 학생 수로 놓고 보면 두 번째로 큰 데입니다. 불가피하게 거기는 제 공약으로도 광산교육지원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요. 좀 네. 제재가. 네. 그래서 이제 광산교육센터를 지원센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청을 만들려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평생교육, 네. 두 번째가 이제 국제화 특구, 세 번째가 이제 유보통합.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일을 크게 세 개 과에서 이제 하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가 이제 그 세 개 과 14명의 우리 직원들이 거기 파견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교육감님이 직접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조사를 해왔는데 3년간 10개 분야의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어요. 시도 교육형 평가 최우수 등급 2024년도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 등급 교육 국제화 특구 연차 평가 전국 1위 2025년도에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우수 사례 선정 거충처리 민원 평가 최우수 가 등급 정부 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네, 이제 11개 저희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중에 10개가 최우수를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받았고요. 예. 나에게 시교육청이란? 시교육청은 저에게 혼을 담고 영혼을 담는 곳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오로지 광주 교육만 생각하고 오로지 광주 아이들만 생각하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시교육청입니다. 나에게 아내란?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죠. 감동이 묻혀. 나에게 시교육감이란? 시교육감은 그러한 영혼을 담은 직이죠. 내년에 또 도전하십니까? 아직 1년이나 남아서 그 판단은 뭐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꼭 도전하셔서 네, 청사도 이전해야 되고 맞아. 광산에 불균형 잡힌 중고등학교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주의 실력을 올려야 되는 것은 명제입니다. 이건 네. 거역할 수 없는 명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실력을 갖춘 이 지역으로 만들어 놔야지 않을까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모든 자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적 자본만 잘 갖춰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벌써 끝나버렸어요? 네. 아니 나는 이제 막 시작한 걸로 생각하고 30분이 금방 지나. 그랬습니까? 네.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네. 완전히 명 앵커는 이렇게 사람을 잘 속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창영 명 앵커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피가 함께하시고 또 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남은 힘이 있으면 우리 광주교육에 조금만 버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너무나 고생하셔서 교육감님 그만하셨으면 쓰겠습니다만 저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광주시를 위해서는 제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존경스러운 우리 시 교육감님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했는데 실은 사전 인터뷰가 더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꼭 한번 꼭 출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정선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